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세미성형외과 원장 홍종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마취 수술을 대부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특별히 다른 수술은 아니고요. 있던 대로 보통 이제 우리가 윤곽 수술, 광대뼈 수술이라든지 턱끝 성형, 사각턱 수술에는 이제 핀이 없고요. 핀이 남아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양악 수술, 턱끝 성형, 뭐 아니면은 이제 광대뼈 수술 같은 경우 할 때 뼈를 절골을 하고 그걸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에 금속 판이나 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 놓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와이어, 철사를 이용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전신마취 수술을 하게 되면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핀잭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하느냐, 우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죠. 엑스레이 찍어서 뼈가 잘 붙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절골 부위가 이게 유압이 잘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느 때 하느냐, 제일 이제 중요한 건 사진 찍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간으로는 보통 이제 뭐 한 1년 정도는 이상 지나야지 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한 7, 8개월만 돼도 될 수가 있지만 그건 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한 1년 정도 지나서 사진을 찍어 보고 그러고서 유압이 날 때 있다. 그럴 때 이제 핀 제거가 가능한데 그러나 사진만 봐서도 완벽하게 100%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안 좋은 데는 어디냐면 우리가 광대뼈 수술할 때 이 관골근이 있어요. 이 역광대 그쪽 고정한 핀은 그거는 이제 강제로 90도 각도로 해서 집어넣어서 뼈를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붙지를 않아요. 잘 안 붙기 때문에 그 부위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리고 턱끝도 T절골 같은 거 했을 때는 오랫동안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심스럽게 빼야 되고요. 핀 제거는 가능하나 기간적으로도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 다음에 사진 엑스레이 정확하게 보고 뼈가 붙었다 확인이 되면 이제 그때는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핀 제거가 그게 그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게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3년 이상 됐다. 이러면 이제 뼈에 완전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와이어라든지 핀 같은 게. 그 나사라고 그러죠? 나사, 핀, 나사 홈에 뼈가 다 박혀버리면은 드라이버가 들어서 이게 먹지를 않기 때문에 제거하기 되게 힘든 경우가 많고요. 심한 경우는 이제 뺄 때 안 되면 쳇말로 뭐 이렇게 후벼 판다 그러죠. 뼈를 이렇게 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주변 부위를 이렇게 정 같은 걸 깎든지 뭐 갈아갖고 하든지 해서 그걸 굳은 뼈를 갖다가 없애가지고 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상당히. 그래서 너무 또 시간을 끄는 것도 안 좋고요. 일단은 적당한 기간 내에 잘 붙은지 확인하면 제거를 꼭 원한다면 1년 좀 지나서는 뽑으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너무 오래 끌어도 안 좋다. 와이어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지나면요. 그 진짜 뼛속에 완전 묻혀가지고요. 그건 제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더라도 겉에 있는 거 그것만 좀 제거할 수가 있죠. 속에 뼛속에 파묻힌 와이어는 거의 제거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핀이라든지 그 와이어는 그건 뭐 그 저기 의료용이기 때문에 안에 남아 있어도 사는데 지장도 없고 뭐 큰 부작용도 없어요. 그냥 둬도 됩니다, 사실은. 굳이 그걸 뭐 꼭 제거하려고 억지로 막 그냥 하려고 막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둬도 돼요. 그런데 뭐 단지 뭐 이제 뭐 어디 가서 엑스레이 찍을 때 이럴 때는 좀 눈에 띄니까 제거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건 뭐 의사는 알아요. 뼈 수술한 사실을. 엑스레이 찍어서 눈에 띄는 게 창피하다. 그래서 나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거는 누가 보겠습니까? 의사밖에 안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엑스레이 보면 알거든요. 우리는 핀을 다 제거했어도 이 사람 뼈수술 했네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어차피 똑같아요. 그거 있으나 뭐 아니면 그 제거했다고 해서 의사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큰 의미,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거 제거할 큰 의미는 없는데 굳이 뭐 뽑을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듭니다. 보통 윤곽 수술하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큰 얼굴을 줄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이 쪘을 때 살이 빠지면 피부가 이렇게 남아 돌아가죠. 얼굴도 똑같이 윤곽이 줄어들어서 그 작아지면 겉에 있는 피부 조직하고 그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남아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지게 되는데 특히나 수술 방법에서 광대뼈는 입안 절개 광대를 하면 그 입으로 절개해갖고 들어가서 입에 있는 그 뼈, 얼굴 중간 부위 있죠? 이 뼈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여기 근육이 한번 떨어졌다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처질 수밖에 없어요. 입안 절개 광대하면은 대부분 이제 볼처짐이 상당히 오게 됩니다. 사각턱 같은 경우는 뭐 처짐이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거는 뭐 안 해도 될 정도인데 광대는 좀 그런 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악 수술할 때 가운데 뼈가 이렇게 돌출된 데를 밀어 넣었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것도 살이 좀 남아 돌아가겠죠. 근데 역으로
이걸 갖다 우리가 뺐어. 그러면은 뺀 경우는 남아돌아가는 게 아니죠. 볼륨이 생기니까 여기는 뭐 앞으로 뺐을 때는 별로 처진 게 없겠죠. 그 대신에 이제 주걱턱일 때 아래턱을 밀어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턱 밑에 있던 지방하고 뭐 여러 가지 조직들이 남아 돌아가겠죠. 양악수술 할 때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중턱하고 이 옆에 턱선이 쭈글쭈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보기 싫게 됩니다. 이게 윤곽선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이중턱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안면가상술, 특히 이제 목과상술을 시행해서 그걸 이제 해결을 해줘야죠. 윤곽수술하고서는 안면가상술을 젊은 나이도 많이 하러 오는데, 그 이유는 주로 뭐냐면 광대를 하면은 볼처짐이 와서 팔자가 심해지면서 심술보가 생기고, 양악수술하면은 또 이쪽에 심술보 플러스 아래턱에 이중턱, 그 다음에 옆 사각턱 수술한 부위는 뼈 라인 있죠. 옆 턱선이 무너져 내려서 여기가 좀 블런트하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하러 옵니다. 그래서 미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예뻐지려고 윤곽수술을 했는데 그런 게 남아있으면 오히려 좀 보기 싫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만약에 해서 그게 싫다 그러면 확실하게 안면과상술, 목과상술을 해서 그쪽을 다 해결을 해줘야죠. 윤곽수술에서 처진 그 부위가 그게 이제 대부분이 피부보다는 속에 있는 이 활경근이라든지 지방 조직이 많이 처져갖고 이게 블런트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거해줘서 모양을 내줘야죠. 이중턱 있는 경우는 여기 활경근하고 지방하고 없애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주지 않고 땡겨서 리프팅만 해서 스킨만 잘라낸다 그러면 많이 만족도도 떨어지고 효과도 적게 됩니다. 확실하게 그 부위는 이제 제거를 해주면서 수술하면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효과가 나오죠. 그 핀 제거는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제 내가 안면과상술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충분히 지난 다음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보고 확실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시술할 수 있고요. 뭐 따로 핀 제거만 하긴 좀 마취하고 이래야 되기 싫잖아요. 그러면 뭐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핀이 제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방금 얘기드렸듯이 뼈가 안 붙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금속판이나 와이어가 뼈 속에 묻혀버린 건 제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또 제거 안 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윤곽수술의 안면과상 수술은 특히 안면과상보다도요, 목과상술이 더 중요해요. 턱선이 무너져 내리는 걸 확실하게 해결해 주려면 목과상술에서 원인이 되는 지방과 뭐 활경근이라든지 뭐 이런 조직을 제거를 다 해주고 확실하게 리프팅을 해줘야 모양이 더 예쁘게 잘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